자, 헬라스하고 유벤투스. 일단은 헬라스도 뭐 정상적인 라인업은 아닙니다. 그리고 유벤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죠? 뭐 결장자 많은 부분이고. 자, 근데 일단 이 둘의 맞대결에서 가장 많은 지표가 뭘까요? 가장 많은 지표. 이 둘의 맞대결에서 통산적인 맞대결에서 가장 많은 거. 양득과 오버가 같아요. 같아. 네. 퍼센테이지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는 이런 지표들을 생각은 해야 된다. 생각은 해야 되고, 두 번째는 뭐냐면 헬라스 베로나 가브리엘레 조피 감독 경질되고 나서 지금 헬라스가 8연패 중이죠. 8연패 하고 있는데 그 조피 감독 경질되고 나서 그 새 감독 왔거든요. 근데 지금 새 감독 오고 나서도 3연패 중이야. 막상 오늘 홈에서 두 번째로 치르는 경기. 근데 보셨다시피 그 감독 바뀌고 나서 홈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들이 꽤나 많긴 하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은 해야 된다.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 새 감독 발로 인해 가지고 홈에서 첫 승을 거둘 때 대부분의 경기들이 오버예요. 앞전에 에스턴 빌라도 그랬고 그 홈에서 첫 승을 딱 거둘 때 그때 대부분 다 오버가 나거든요. 그래서 오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. 그래서 양팀 다 이 정상적인 라인업이 아닌 상황에서 승패를 굳이 가져가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. 그죠? 그리고 그 굳이 이제 어느 쪽을 선택을 하자면 그래도 뭐 요런 지표들 오버가 가장 많다는 거. 그리고 그 요런 새 감독발 이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저는 뭐 헬라스 베로나도 그렇고 유벤투스도 그렇고 둘 다 득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득점이 있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리고 막상 이제 헬라스 베로나 보면은 홈에서 그러니까 계속 지고 있는 건 맞아요. 근데 로마 상대로 골 넣었고요. 한 골. 그다음에 AC 밀란 상대로 한 골 넣었고요. 그다음에 그 우디네세 그때 존나 잘하고 있을 때거든요. 우디네세 상대로도 또 한 골을 넣었었어. 막상 지긴 했지만 홈에서 득점은 또 한다는 겁니다. 계속. 그래서 득점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을 거다.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. 그래서 굳이 승패를 보자면은 저는 뭐 유벤투스 가져가기도 조금 애매하고요. 헬라스 베로나 뭐 역배에다가 오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2대1 정도. 자, 라요하고 셀타비고. 막상 분위기는 셀타가 조금 더 안 좋죠. 전력에서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경기력이 너무 안 풀립니다. 그죠? 그리고 오히려 분위기는 라요가 조금 더 갖고 있는. 그죠?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첫 번째는 무승부는 배제시킬 수 없다 봐요. 무승부는 무조건 깔고 가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지금 뭐 이제 해외 쪽 배당 움직임도 그렇고 당장에 이제 최근에 라요의 분위기 최근 3연승 하고 있죠. 3연승인데 그중에 또 득점도 홈에서만큼은 득점을 좀 많이 넣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셀타비고의 최근에 이 경기력 워낙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셀타가 지금 잠시만요. 몇 경기지? 셀타가 둘, 넷, 여섯, 여덟, 9경기 최근 9경기로 봤을 때 1승 1무 7패예요.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라이오 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. 라이오 승 볼게요. 요거는 좀 어렵네요. 막상 발렌시아 승을 까기에도 조금 불안감이 있고 뭐 전력에서 솔직히 발렌시아가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. 근데 이게 또 베티스가 막상 그 저기 뭐냐 앞전에 그 저
퇴장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런 전력 누수로 인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요 경기는 그래도 발렌시아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. 근데 그 베티스 누수도 그렇고 그죠? 당장에 베티스가 그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을 만한 애가 없어요 지금. 당장에. 그래서 베티스가 골이 있을까? 첫 번째는 그거예요. 예. 두 번째는 발렌시아도 골이 있을까? 그래서 딱 그냥 무나 햄무 딱 고 사이드인데 여기서는 뭐 형님들이 선택하는 걸로. 예. 저는 그냥 무나 햄무 쪽 딱 그렇게만 보겠습니다. 어렵습니다 이 경기. 4연승이 가능한 팀이냐고요? 그래도 뭐 홈에서는 해주지 않을까. 자,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뭐 마헨을 깔만한 경기는 요거밖에 없죠, 그죠? 뭐 아까 그 쪼이 형님 말대로 레알 마드리드도 뭐 충분히 갈만하긴 한데 그래도 뭐 기본적인 전력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상대전적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마헨을 갈만한 경기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핸디는 뭐 알아서 가십시오. 베티스 프렌 맞지? 베티스 프렌에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라리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리그왕도 그렇고 이것들은 배당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다 존나 퇴장이 나와가지고 어제도 보세요. 어제 그 세비야하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난 그 세비야가 난 이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야 퇴장은 뭐 이렇게 자주 나오노? 안 그래? 레알 오늘 퇴장? 잠깐만. 죄송합니다. 예. 자,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전력대 전력 차이 그리고 기본적인 홈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라치오 쪽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. 당연히 라치오 쪽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라치오도 이제 임모빌레 빼고도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전방이라든지 중원의 자원들이 많기도 하고요, 그죠? 그리고 몬차가 그 저기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대충 파블로 마리 같은 경우에 뭐 빠져도 난 크게 상관없다 봐. 어차피 뭐 그렇게 존나 영향력 있는 친구는 아니라서 물론 뭐 지금 몬차에서는 뭐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 친구를 뭐 잘한다라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빠져도 상관없다. 아무튼 그 라치오가 당연히 홈에서 뭐 잡아주는 경기를 할 것 같아요. 전력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대신에 어제 아탈란타처럼 뭐 갑자기 이 경기 전에 이제 라인업상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홈에서 뭐 그런 짓거리를 할까 싶네요. 예. 라치오 승쪽 보겠습니다. 잠깐만. 지금 라리가는 월드컵 전에 이제 마지막 경기잖아, 그죠? 뭐 컵 경기 있는 친구들 빼고. 잠시만. 세리에는 한 게임 더 남았네요. 라치오가 다음 경기 유벤투스 원정 가네. 오케이. 자, 맨유, 빌라. 자, 앞전에 보셨다시피 앞전에 그 리그 경기에서 이 컵입니다. 리그 컵. 어제 야 뉴캐슬만 정규 시간에 잡았으면은 어제 그 저기 뭐냐 리그컵 올킬인데 그죠? 존나 아깝네. 그 말했죠. 울버햄튼이 무조건 선제골 넣는다고. 근데 그 선제골이 후반 존나 거의 끝자락에 들어가가지고 또 울버햄튼이 이겼더라고. 자, 아무튼 앞전에 리그 경기에서 빌라가 완전 털었죠. 그때 그 저기 뭐냐 빌라가 3대1로 이겼는데 이것도 잘채골이었죠 한 골도. 그래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골 넣은 거는 빌라가 다 넣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순수하게 지금 전력방으로 만약에 오늘 컵 경기라서 뭐 백업을 가동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저는 빌라가 딱히 밀린다 생각을 안 합니다. 빌라가 밀린다 생각을 안 해요. 실제적으로 그 빌라가 되게 좀 순수 꺼내는 선발도 괜찮고 교체 카드를 쓴다고 해도 아니면은 아예 그냥 선발 자체에서 백업을 꺼낸다고 해도 전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빌라가 비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
제가 이제 어제 리그컵 얘기를 하면서 이 팀은 뭐 이러이러한 팀은 리그컵에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팀은 리그컵에 약하고 어제 제가 아스날 경기 같은 경우에도 브라이튼 프렌 쪽 갔죠. 리그컵에서 그렇게 막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다고. 그래서 그 요거를 봤을 때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지표를 찾았습니다. 뭐냐면 요거는 뭐 믿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. 네, 뭐냐면 맨유 그 요 리그컵 경기 있죠. FA컵 말고 리그컵 경기에서 이 잠깐만요. 리그컵 경기에서 홈에서 잘한 적이 최근에 없어요. 잠깐만 볼게요. 나 좀 읊어줄게요. 자, 작년에 리그컵 웨스트햄한테 한 골 차로 졌습니다. 홈에서. 그리고 20시즌에 홈에서 맨시티한테 졌어요. 그 전에 세 경기를 이겼는데 루튼타운, 브라이튼, 에버튼 해가지고 세 경기를 이겼는데 그 세 경기가 전부 다 원정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전 시즌 보면은 홈에서 총 3번을 치러요. 근데 1승 1무 1패야. 무승부 떠가지고 뭐 당연히 그 승부차기로 올라갔겠죠. 연장이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홈에서 콜체스터 얘네랑 붙어가지고 잡고 그 다음에 시티랑 지고. 그러니까 내가 쭉 보니까 뭐냐면 홈에서 약하다는 말이 1부 리그 애들이랑 붙으면 져. 이거? 뭐 상관없어. 그리고 그 전 시즌 18시즌에 더비 카운티한테 홈에서 졌습니다. 홈에서 비겼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한 5시즌 동안 홈에서 이긴 적이 한 번뿐이네. 한 번. 네. 한 번. 자,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건 뭐냐면 빌라예요. 이제 제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굳이 찾아봐야 되나 싶을 정도긴 하지만 그냥 뭐 말씀은 드릴게요. 아시겠죠? 자, 빌라 작년에 리그컵 2경기 치렀거든요. 2경기 치러가지고 원정에서 2번 치렀습니다. 한 번은 뭐 잡팀이랑 붙었고 한 번은 첼시랑 붙었는데 정규 시간 1대1 묻었습니다. 그리고 재작년에 원정에서 2게임 치렀거든요. 그 2번 다 이겼습니다. 그리고 그 전 시즌에 원정에서 이때 존나 많이 올라갔네. 잠시만요. 19시즌에 빌라가 리그컵 우승이야? 잠깐만요. 설마 리그컵 준우승인가? 우승한 지 존나 오래됐구나. 잠깐만요. 아, 19시즌에 맨시티랑 결승전 했었네. 예, 이때 맨시티 원정 가가지고 2대1로 졌네요. 이때 그 19시즌 리그컵 결승전 맨시티하고 빌라 해가지고 2대1로 패. 그리고 이 토탈적으로 맨유하고 에스턴 빌라하고 그 리그컵 우승 횟수가 같습니다. 물론 되게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19시즌도 레스터 상대로 원정에서 못 뜨고 그때 뭐 리버풀 잡고 울버햄튼 잡고 브라이튼 잡고 뭐 아무튼 되게 잘했어요. 그리고 아무튼 빌라 같은 경우에 최근 한 3-4시즌 동안
그 리그컵에서 되게 잘했습니다. 어지간한 뭐 잡을 만한 팀도 잡고 딱 징계 잠시만 징계가 이거 묻었고 정규 시간 내에 징계 원정에서 진 거 맨시티밖에 없네.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맨유는 딱히 리그컵 빨이 별로 안 좋고 빌라는 리그컵 운빨도 괜찮은 편이다. 어제도 보셨다시피 형님들 뭐 토트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스날 그 다음에 첼시 이렇게 리그컵에서 운 안 좋은 애들 다 떨어졌죠.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리그컵에서 얘네들이 FA컵 별개로 리그컵에서 얘네들이 좋은 운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또 나뉘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신에 이 상대 전적상 맨유가 진짜 거의 압도적인 상승이에요. 맨유가. 그래서 맨유의 득점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봅니다. 그래서 맨유의 득점도 가능성이 있겠고 대신에 뭐 지난 경기 때 빌라가 맨유를 뭐 쉽게 잡았잖아요. 그래서 빌라의 득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. 그래서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바뀌었다곤 한들 득점의 가능성 정도는 열어둬야 된다 이거지.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 감독 바뀌었다고 하시면 맨유가 에메리 못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에메리 감독이 맨유한테 그렇게 상성이 좋진 않아. 그 저기 뭐냐 앞전에 그 2시즌 전에 저기 비아레알이랑 맨유 상대로 해가지고 비아레알이 그때 그 유로파 우승했었잖아. 근데 그 다음 챔스 조별리그에서 맨유하고 비아레알 만났거든요. 근데 이때 비아레알이 2번 다 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메리 감독이 맨유한테 강하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야. 그래서 그 저기 뭐냐 그냥 득점의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자. 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그때 이제 그 비아레알 기억 안 나? 비아레알이 그때 맨유한테는 2번 털렸는데 결국엔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때 저 누구 8강에서 바이에른 뮌헨 잡았잖아. 8강이가 맞지?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맨유를 상대로 막 그렇게 상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지난 경기도 그렇고 뭐 득점의 가능성 그리고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맨유의 득점 정도도 생각을 해야 된다. 오버 쪽 괜찮아 보이네요. 그리고 당장에 이제 지난 경기 때 맨유가 리그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죠. 실질적으로 3대1이었지만 이 한 골도 그 자책골이었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빌라가 충분히 이길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자, 레알 마드리드 요거는 뭐 일단 2가지로 설명을 가능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뭐 내가 마헨 갔는데 마헨 못 해주면 그거는 뭐 레알 탓입니다. 예. 아시겠죠? 요거는 뭐 요거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그 레알 마드리드가 카디스 상대로 그렇게 마행 경기를 최근에 그렇게 잘 해오진 않았잖아요. 레알이 카디스 상대로 그렇게 마행 경기를 잘 해주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막상 제가 뭐 지난 주말부터 늘 얘기했었지만 요 최강 팀들 있죠. 최강 팀들 보면은 물론 이기는 경기들도 있어요. 바이에른 뮌헨이라든지 뭐 바르셀로나도 꾸역꾸역 이기기도 했고 했지만 요런 최강 팀들이 되게 좀 실점을 했다라는 거예요. 어제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학살을 경기를 하긴 했지만 실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. 근데 뭐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점하고 나서 뭐 순식간에 역전을 했지만 만약에 그런 경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면은 레알이 지난 경기에도 원정 가가지고 3대1로 졌잖아요. 리그에서 첫 패를 당한 건데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보면은 지금 이제 월드컵 이제 라리가는 이제 월드컵 전에 리그 마지막 경기예요. 그
코파델레이 남아 있는 팀들은 주말에 이제 그 리그 경기를 컵 경기를 치르고 갈 텐데 그거 아니고서는 리그 마지막 경기라서 뭐 어떻게 경기 양상이 어떻게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음.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로테이션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? 그리고 음 물론 뭐 그 범죄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범죄가 안 나오는 게 뭐 크긴 커요. 그죠? 범죄 안 나오는 게 크긴 큰데 글쎄요 뭐 다른 득점 자원들 많잖아. 그죠?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햄무 보겠습니다. 햄무. 예, 한 골 차승. 아니면은 햄무 아니면은 언더. 예, 이쪽으로 갈게요.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자 아까 전에 내가 홈에서 이길 것 같은 팀 아까 전에 내가 어디 했습니까? 홈에서 이길 것 같은 팀. 3대1 마헤네 오바. 페이노르트 일단 그 저기 페이노르트는 제껴놓고 라치오 또 라요 그다음에 홈에서 그래도 레알이 한 골 차로 이길 거는 같아요. 레알 요 리얼 팀들 올 햄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요 올 햄무 찍으면은 50배거든요. 저는 아까 전에 북방 가가지고 찍어놨습니다. 50배 딱 찍고 왔어. 그래가지고 요것들 이제 리얼 올 햄무 딱 50배 잡고 사람 팀 가보는 거지. 그죠? 리얼 올 햄무 기억하세요.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.